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내용과 유량, 저량은 관계 있다, 없다? 유량인지 저량인지 구분하세요. 소득, 유량, 인구수, 저량, 자산, 공급량, 유량, 주택 보급률, 저량, 임대료 수입, 유량. 유량과 저량을 구분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까? 몰라도 상관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유량, 저량과 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이걸 했습니다. 수료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했는데 이 둘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는 곡선 상에서 이동했다는 얘기고 하나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는 거고 하나는 가격 때문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가격 이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할 때 이렇게 했죠. 이 자체로서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다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 파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서 수요 곡선이죠. 그럼 이걸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그냥 모르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도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또 마음속에 헤이씨 어려운데 이 버릴까 그냥? 그래서 뭔가 이유가 다 있으니까 이는 무슨 말입니까? 곡선 자체. 그럼 곡선 자체니까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T0가 T1으로 요렇게. 그럼 수요가 증가. 요렇게 하면 수요가 곡선 자체가 이동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고만 했지 왜 이동했는지는 설명 안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수요 곡선이 T0에서 T1으로 이동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T0에서 T1으로 이동한 이유. 가격 이외 맞아요. 가격 이외 맞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한번 말해봐요. 소득이 증가했다. 또 금리가 하락했다. 주가가 우리는 부동산입니다. 아무런 말 없어도 부동산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죠? 주가가 상승해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려면 대체 주식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코인에 투자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어요. 코인이 올랐어요. 그럼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주식과 코인으로 가겠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겠죠.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 할 때 조금 관심 가지고 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방금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 그런데 자, 결론 다 제시해 놓고 갈게요. 자,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궁금한 것만 질문하세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 질문하세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질문하세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건 정확하게 뭔 가격을 말하느냐? 가격이라는 게 임대료를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매매 가격을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토지 가격을 말을 하는 거냐? 그거는 문제만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3번. 문제 3번 풀 때 재료의 문제를 딱 보세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이라고 딱 단정을 해버리죠. 4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딱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 문제를 딱 봐야 돼요. 주택일 때는 주택 가격만이, 아파트일 때는 아파트 가격만이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딱 두 번째 또 질문하세요. 자,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 알고 가죠. 괜찮아요. 궁금한 거
궁금 없어요? 어, 어. 아니, 그렇진 않죠. 만약 3번 문제에서 주택 가격이 한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다. 그럼 그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의 변화 원인들을 살펴봐야죠. 근데 지금 그 문제를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든 공급량의 변화든 원인이 각각 하나밖에 없죠. 그럼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답을 바로 찍은 거고. 자, 또 다른 질문요. 왜 우리는 질문을 해라고 할 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는지. 자, 다시 이제 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하시죠. 문제 괜찮습니다. 그렇죠.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어디를 말하죠? 4번에 3번? 자, 이 문제에서 3번. 요거 체크한 겁니까?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수요. 그 방금 뭘 물어본 겁니까? 그래서. 1번요? 여기서.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이 말이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은 어디까지 가볼 생각입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한번 가볼까요? 영원히 여기서 끝. 아시겠습니까? 연결해서 가면 안 됨.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물어본 거지. 그죠?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냐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냐를 물어본 거지. 그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었니까지는 물어본 게 아니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항상 이유는 여기까지. 수요 공급 파트에서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자꾸 갑니다. 자꾸. 그 설명은 항상 이렇게 가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가격이 상승, 공급은 또 공급은 감소할 것이고 공급 감소도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원인이 딱 제시가 되면 그것까지만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걸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또 다른 질문.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주세요. 아닌데. 이거였죠. 질문. 방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선입관 느끼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부분 뭐가 마음이 확 와닿지 않는다. 없는 겁니까? 자, 그림 한 번만 더요. 그림 잘 봐요. A점, B점, C점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렇게 불러요. 수요량이라고. 그러면 수요량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면 된다고요? 수요 곡선상의 점이다. 이렇게 보였죠. 그럼 수요 곡선을 정의한다면 그 수요량을 연결한 것이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정확하게 풀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D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 아니죠? D가 D''로 이동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동일한 수요 곡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수요 곡선이 되면 틀리는 겁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했다. 이게 풀네임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기억한다고 해서 답을 찾는데 유리하냐?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곡선상. 이것만 기억하면 답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곡선상에서 이동한 겁니까? 왜? 가격 때문에. 왜 앞에 부동산을 붙였을까? 우리 시험은 그냥 부동산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뭐라고 이름했다? 수요량의 변화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T0가 T1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왜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가격 이외가 변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찾아라고 놓으면 이쪽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이유는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저기는 원인이 수백 가지니까. 그런데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가격.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여기서는 무슨 가격? 주택가격. 그럼 주택가격 되어 있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말 주택가격이 여기도 나와 있다. 그러면 요거 확인해야죠. 업체 수가 증가했다. 그럼 공급 증가하겠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먼저 봐야죠. 원인은 뭐라고요? 가격. 무슨 가격? 그럼 문제에서 찾으라고요. 문제가 아파트라고 전제했으니까 아파트 가격.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자, 이제 3교시로 갑니다. 교재는 3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제일 위에 6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10,000개 정도 되겠죠. 그 중에 답은 결과적으로 뭐냐?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33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 T0가 T1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 근데 이거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T0가 T1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금리가 하락하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이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등등등등 이래 되겠죠. 반면에 T2로 갔다. 이는 수요가요. 감소했다. 그러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 증가, 왼쪽으로 갔다 감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 원인 보세요. 증가 요인에서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딱 8개 이외에는 안 나오느냐? 당연히 나오죠. 8개 이외가 나왔다. 단 한 분도 안 틀립니다. 4번에서부터 8번까지 아무도 안 틀린다. 아무도 안 틀립니다. 4번에서부터 8번까지 때문에 틀렸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1, 2, 3번입니다. 3번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결론은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체제 보완제. 자, 이제 대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재료의 동그라미 3번 대체제 가격의 변화 그랬는데 거기 기억에서부터 리얼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책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진짜? 제품 이해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블랭크 속에 첨가인지 감소인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겠습니까? 가격은 상승합니까? 잘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는? 그럼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사람이 대체제인 뭘 산다? 빌라를 산다. 그럼 빌라 수요는? 증가. 그럼 가격은 상승. 자, 오늘 자료 보세요. 오늘 자료 5번. 자, 5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답 결정하세요. 말은 하지 말고 거기다가 뭐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설명할 때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2번도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번, 2번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 OX를 바꿀 기회를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시렵니까? 바꾸렵니까? 바꾸는 게 유리할 텐데요. 바꾸는 게 유리할 텐데요. 자, 시작합니다. 갑시다.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본인은 뭘 좋아합니까? 콜라 좋아합니까? 사이다 좋아합니까? 예? 콜라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이 둘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다시 갑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콜라를 좋아합니까? 사이다를 좋아합니까? 사이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 이 둘은 대체제 아닙니다. 앞으로 둘은 대체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뭘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방금 둘 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둘이 대체제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뭘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엇을 먹든 상관없음. 콜라 없습니다. 사이다 주시면 됩니다. 사이다 없는데요. 콜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우리는 이 둘을 대체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재화가 대체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용도가 비슷해야 돼요. 두 번째, 효용, 만족감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 가격이 같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대체의 3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대체의 3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신경 쓸 필요 없어. 시험에 아주 먼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대체제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이렇다는 전제 속에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콜라 값이 올랐대요. 그럼 콜라를 먹는다, 안 먹는다? 콜라를 안 먹는다. 나는 콜라 먹든 사이다 먹든 관계없다고 했으니 콜라를 안 먹는 대신에 뭘 먹는다? 그럼 사이다 수요는 증가. 이게 대체제 관계입니다. 결론을 잘 봐요. 결론을. 대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비례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비례인지를 잘 봐요. 콜라 가격이 상승했더니 사이다 가격이 상승해요. 콜라 가격이 상승했더니 사이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논리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논리적인 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답을 찾아야 되니까 답 찾을 때는 좀 더 스마트하게 가자고요. 그래서 비례입니다.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가격이, 가격과 수요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답 찾는 시간을 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자, 둘은 대체제라고 전제했고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대체제 이래 됩니다. 그럼 대체제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비례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정확하게 답을 찾아갑니다. 첫 만남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설명하고 집에 가면 재밌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12월 달에 이 부분 진호 나갈 때 이래 또 바꿔야 돼요. 그러지 말자고요. 어느 시점이든 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학습은 해두자고요. 일단 여기까지 논리적인 관계였고 이는 필요 없다고요. 쟤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대체제 그러면 콜라 사이다도 올리면 안 됩니다.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가 아니라고요. 대체제는 뭐라고요?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 가격과 가격이 또는 가격과 수요가 반드시. 자, 그러면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아까 책은 다 읽었으니까. 어쨌든 문장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대체제랍니다.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봐요. 대체제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체제라고요? 그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따지지 말라고. 시간 낭비입니다. 아, 대체제다. 아, 그럼 대체제이구나 말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가격 정보가 있는지를 빨리 찾으세요. 그럼 가격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비례로 가면 돼요. 무엇이 비례한다? 가격과 수요가 비례. 가격과 가격이 비례. 이렇게 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의 아는 것과 답 찾는 거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아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반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대체지역이에요. 대체지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뜻입니다. 대체지역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럼 대체지역이든 대체제든 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대체제. 그럼 첫 번째 키가 뭐라고요? 대체제가 뜨면 비례. 무엇이? 가격. 자, 가격이 있다, 없다? 가격 없다. 이 결과론적인 걸 물어보는 거고. 가격 정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비례로 접근 못합니다. 그냥 지문 해석하셔야 돼요. 갑니다. 대체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런 말이죠.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서로 대체 지역이라고요. 비슷한 상권, 비슷한 주거 환경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래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려고 하는 부동산. 항상 이렇게 나와요. 대상부동산. 그런데 지문은 보세요. 대상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대체지역. 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다고요. 그럼 이 지역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대상부동산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결론감 봤습니까? 합격. 자, 2번 질문 한번 더 해봅시다. 비례는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가격이 있을 때만, 가격이 없을 때는 무조건 해석. 자, 2번 문제 보세요. 첫 번째 키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제. 자, 대체제가 떴는데 가격은 없죠. 그냥 지문 해석해야 됩니다. 대체제 선호도가 좋아졌대요. 그럼 대체제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그럼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당해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 그럼 가격은 하락. 이렇게. 3번 해볼까요? 22회 때 기출되었던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키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아파트 가격이. 그런데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 이걸 먼저 찾아요. 이게 첫 번째 키예요. 대체제. 그러면 가격 정보가 있는지를 빨리 보세요. 가격 정보가 있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슨 가격이 상승했다고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그냥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뭐가 됩니까? 비례. 갑시다. 뒤에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온다고요. 4번 결정해 볼까요? 첫 번째 키는 대체제. 무엇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아파트와 단독은 대체제구나 이런 뜻인데 근데 우리는 그건 알 필요 없다고요. 앞에는 시간 낭비입니다. 괜히. 자, 대체제. 그 다음에는 가격 정보가 있는지를 찾으세요.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요 가격하고 수요가 비례. 가격하고 가격이 비례. 정확한 질문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지문은 출제가 아직 안 된 스타일이고요. 3번과 4번은 출제되었던 스타일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제구나.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감소하겠구나. 그럼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감소하면 대체제인 단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결과 가격은 상승할 거야. 이게 원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단어 다 필요가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됩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했던 것처럼 4번 지문을 만났다. 첫 번째 키는 대체제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대체제지 그건 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가격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대체제인지를 우리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무슨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보지 말라고요. 그로 인해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답은 이렇게. 그래야 시간은 전략합니다. 이런 우리는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대체제였습니다. 찾으시겠습니까? 근데 어렵습니다. 왜 강의를 이렇게 바꿨냐면 원래는 강의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자, 재료에 있는 형태들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죠? 이거 들어갔습니까? 재료에 있는 걸 기억하자고 했는데 그 언젠가 옛날에 어떤 수험생 분이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대체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콜라와 사이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문에 콜라와 사이다가 없는데 왜 갑자기 콜라 사이다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문에 나오는 아파트와 빌라를 콜라와 사이다 번호로 바꾼 거예요. 바꾸고 지문을 해석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해석하기 좀 더 편하죠. 익숙하니까. 그래서 맞추기는 맞췄어요. 시간은요. 그 지문 하나 결정하는데 시간을 30초 이상 써먹어야 되니 결과적으로 학교 점수를 받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게 이게 합격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콜라 사이다를 첫 번째 등장시킨 이유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거 기억하면 안 돼요. 왜? 시험 문제 콜라 사이다는 절대 안 나오니까. 절대 콜라 사이다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대부분 다 부동산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3번과 4번 같은 스타일로 항상 나와요. 지문들이.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대체제인지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말자고요. 자, 대체제였습니다. 지금 정리하자고요. 보통 대체제, 보완제를 확실히 자기 걸로 해석하는데 경험상 6개월 걸리더라고요. 6개월 걸리면 너무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듣고 끝내버리자고요. 하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완제입니다. 이 둘이 보완제라는 건 동의하시겠습니까? 커피와 설탕. 보완제란 커피만 먹을 때보다 함께 먹었을 때 만족감이 커지는 제와, 대체제는 아니 너 없으면 나 이거 먹을래. 그리고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게 대체제, 보완제. 따로따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함께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커지는 제와. 둘은 보완제라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블랙 커피를 좋아합니까? 설탕 커피를 좋아합니까? 갑자기 그쵸? 누구에게나 이게 보완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블랙을 좋아해. 그분들에게는 이거는 보완제가 아닌 거죠. 누구에게 보완제입니까? 설탕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맥주 먹는 게 맛있나요? 맥주하고 소주를 섞어서 먹는 게 맛있나요? 맥주만. 보세요. 이런 분에게는 그 섞었을 때는 뭐라 그러죠? 소맥. 그럼 소맥은 보안에게는 보완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맥주만 먹었을 때, 소주만 먹었을 때보다는 함께 했을 때 만족감이 커지더라. 그런 분들에게만 보완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보완제라고 전제합시다. 커피값이 올랐답니다. 커피 먹는다, 안 먹는다? 예? 먹는다, 안 먹는다? 커피를 좋아합니까? 많이 좋아하십니까? 그럼 커피값이 올랐을 때 커피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이제 대체 성립이 안 됩니다. 보세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조건은 가격을 제시했는데 본인은 선호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격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커피를 좋아해. 커피를 먹을 거야. 이는 가격에 의존하는 게 아니죠. 선호도를 가지고 지금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다시 갑니다. 커피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계속 먹겠다. 커피를 참 얼마까지 갈까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해버릴까요? 아예 못 먹게? 자, 커피 값이 올랐습니다. 커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랑은 반비례라면서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 그러면 커피를 안 먹게 되면 설탕은요? 설탕 수요도 감소. 그럼 설탕 가격은요? 하락. 자, 그럼 결론부터 보세요. 어떻게 되죠? 반비례. 무엇이 반비례? 가격과 가격, 가격과 수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면 대체제 비례, 보완제 반비례. 무엇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격과 가격이, 가격과 수요가. 근데 가격이 없더라. 그때는 지문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없을 때는 그때는 지문 해석. 가격이 제시되는 스타일이 우리 시험에서는 90, 가격이 제시 안 되는 게 한 10% 정도. 그럼 가격이 제시가 안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주로 수요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커피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설탕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커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설탕 수요도 증가해야죠. 이렇게. 자, 여기서도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문제 6번입니까? 자, 보완제는 그냥 별로 없으니까. 자, 이 지문 시작하시죠. 첫 번째 키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완제. 보완제나 대체제가 보이면 우리는 빨리 뭐가 있는지를 찾는다? 가격. 이번엔 가격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할 겁니까? 반비례. 무엇이 반비례? 가격과 수요가. 가격이 하락했죠. 반비례니까 수요는 증가. 옳은 지문. 자, 2번 해보시죠. 지금은 천천히 하는 것은 괜찮아요. 순서는 지키면서 합시다. 순서는.
2번 지문을 만났다. 첫 번째 키는요. 보완관계, 보완제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있는지 찾으세요. 있습니까? 예, 가격 정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로 갈 겁니까? 반비례. 무엇이 반비례죠? 가격과 가격이, 임대료 신경 쓰지 말자 했습니다. 가격과 가격이 반비례. 그리고 상승했다고 해서 여기는 하락. 대체제 보완제 요 두 가지만 정리하면 올해 35의 기출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는 해결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편한 문제인데 내가 딱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받아내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합격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이걸 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좀 불편합니다. 부동산학과 4년간 다루는 내용들을 다 다루는데 20대 젊은 청춘들이 4년간 하는 걸 우리는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근데 그걸 1년 만에 합격한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대신에 우리는 시험이니까, 객관식이니까 볼륨을 줄여가야죠.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기억해야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가 대체제가 뭐냐고 물었어요. 대체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비례야, 비례야. 그럼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비례야. 뭐가 비례니? 이러면요. 가격과 가격이, 가격과 수요가. 보완제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가격, 가격과 수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딱 출제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가격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근데 가격이 없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지문 해석. 가격이 없으면 전부 다 수요입니다. 지금 가격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전부 다 수요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올바른 지문으로 바꿉시다. 요 정가라면 저 수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정가라고 되어 있겠죠. 보완제니까. 커피 많이 먹어야 설탕도 많이 먹을 테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요 가격 자리에 수요가 들어가 있다고요. 수요 정가라고 되어 있다. 그럼 저거 뭐라고 됩니까? 수요 정가 있다. 그럼 수요 정가죠. 그럼 수요 정가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와 있겠죠. 대체제고 보완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까지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뭐라고요? 예상? 다른 말로 바꾸면 예상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앞서 하셨던 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기대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대감. 이 기대감입니다. 가격의 상승을 예상한대요. 누가요? 수요자이든지 공급자이든지. 자, 여러분들이 수요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한대요. 그럼 지금 살 겁니까? 기다렸다가 오르고 난 다음에 살 겁니까? 지금 빨리. 그럼 수요는 증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집 팔 겁니까? 기다릴 겁니까? 기다려야죠. 공급은 감소. 이럴 때가 공인중개사가 무척 힘들 때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 사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일치시켜서 거래를 해야 되니 중개사는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는 하락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하세요. 수요.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그럼 지금 살 필요 없죠. 기다렸다가 사야 될 테니까. 그럼 수요는 감소. 자, 공급으로 가세요. 집을 파는 입장이 되세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지금 팔아버려야죠. 이렇게. 그 이외에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험가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안 틀릴 테니까. 결론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대체제 보완제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의 기출문제 거기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몇 번 문제죠? 몇 번? 7번? 7번 시작합니다. 답은 결정합시다. 몇 번? 우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까? 막동이 방 몇 번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측. 오른쪽으로 갔다는 말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그러면 주어진 조건 5개 중에 단서는 아무런 필요 없어요. 단서는. 동그라미 5개 중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답 찾는 방법 이렇게 놓으면 일단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먼저 보고 있으면 일단 그쪽을 먼저 정리합시다. 2번하고 3번에 대체제가 나와 있죠. 자, 2번에 보완제가 보입니다. 가격 나와 있네요. 그럼 보완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무엇이? 가격하고 수요가 반비례. 그럼 가격 하락했으니까 수요 증가. 증가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정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대체제 수요량이 증가했다.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고요. 대체제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가격 아니죠. 그럼 해석해야죠.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콜라 수요 증가했으니까 사이다 수요 감소해야죠. 감소. X. 동그라미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이것은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나마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여기다가 가격이 하락한다고 제시했더라면 많이 틀렸을 겁니다.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수요 증가.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린다고요. 자, 동그라미 5번. 선호도가 감소했다고요. 이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 감소. 2번은 수요 증가, 나머지는 모두가 다 수요 감소. 어떤 형태이든 대부분 다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지문에서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 안 했죠. 지문에서는 대체제이냐 보완제이냐를 물어볼 이유가 없죠. 문제는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으세요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질문, 방금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요 문제 속에 대체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어떤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지문 하나로 놓은다면, 그래서 말 그대로 가면 부동산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 시장에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다. 지문 하나로 놓을 때는 이렇게 지문이 출제가 되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증가시키는 원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문제 속에 대체제를 설명하는 요인이 나올 필요는 없겠죠. 다시 이 표현 봐요. 여기서 2번 보세요. 이거는 지문 하나로 놓은 거예요. 지문 하나로.
지문 하나로 나와서 대체재, 보완재를 말하고자 할 때는 저렇게 나와줘야죠. 둘은 보완관계입니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야죠. 근데 지금 이번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공급 변화연으로 가볼게요. 오시겠습니까? 전체를 그냥 쭉 보세요. 6개가 전부 다냐? 아니겠죠. 당연히 더 많겠죠. 더 많은데 한번 쭉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번부터) (4번까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겠습니까?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공통점. 이렇게 이거예요. 생산비예요. 공급에서는 생산비가 90% 이상입니다. 단 이 단어를 안 씁니다. 초창기 때는 생산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생산비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번 잘 보세요. 2번. 토지 가격 보고 바로 틀려버립니다. 토지 가격 보고 공급량의 변화구나. 그럼 큰일 납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용 토지 가격, 생산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업체 수가 증가이고 건설회사 수가 많아졌다고요. 용적률이 완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원인들입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산비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비. 공급은 그냥 대부분 다 생산비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라는 표현을 출제자가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들만 봐놓으세요. 건설 기술이 개발되면서 원가를 절감했다. 결국 원가 절감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생산비.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기출 지문이네요. 자, 결정해 보세요. 필요 없는 표현입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한 거죠? 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생산비가 증가했다. 생산비가 증가했다. 그럼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소. 저 가운데 있는 거 볼 필요 없다고요. 2번 결정해 보세요. 지문은 길지만 요게 생산비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생산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공급은 증가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입니다. 출제되는 스타일이. 대체재, 보완재만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재, 보완재만 한 번 더 연습하고 끝냅시다. 자, 갑니다. 1번 지문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 키는 대체 지역입니다. 대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지문 해석한다. 그렇다면 대체 지역의 수요가 감소했을 테니까 당해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2번 결정합니다. 첫 번째 키는 대체재. 역시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 지문 해석하셔야 됩니다. 선호도가 좋아졌다. 수요 증가. 그럼 당해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 가격은 하락. 아직은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키는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을 보자마자 3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이 단어가 내 눈에 먼저 들어와 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격을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다음에는 비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그럼 수요가 오면 수요는 증가. 상승 증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4번 갑니다. 첫 번째 키는 대체제. 가격이 있는지 찾으세요. 있으면 그 다음에는 비례. 자, 이번엔 보완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요. 첫 번째 키는 보완제. 그러면 대체제이든 보완제가 놓으면 가격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있으면 대체제는 비례고 보완제는 반비례고 반비례 수요 증가. 보완 관계 그냥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그 다음에 가격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반비례 상승했으니까 하락. 이렇게. 이것만 복습할 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문제 해결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